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99페이지 제2절 취용신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개괄적인 그 용신 분석 방법을 봤죠. 그래서 1단계가 일단 취용신이죠. 통상 용신과 원령 용신이죠. 여기서 지금 원령 용신과 격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목급이나 인 같은 경우는 용신과 격이 불일치하죠. 이는 뭐 빼고요. 목급격 같은 경우는 불일치하죠. 자평팔자의 용신은 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격을 정하는 방법이 원령 용신을 취해서 그게 선신인지 악신인지를 보고 선신은 생이나 호, 그 다음에 악신은 재나 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 보아서 갖추고 있으면 그때 격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격, 격을 정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서 용신이 원령 용신이 관인 경우죠. 그 용신이 형충, 극합이 없을 경우 이것은 자체로만 해도 선신은 그 자체로 성격됩니다. 성격. 정관이라면 재나 인성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형충 극합이 없으면 유성이죠. 유성. 이룸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자체 성격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격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용신의 총칙. 고인들은 명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종합격, 특수격이죠. 종합격을 논하고 종합격 없으면 바로 살성과 관성을 논하는데 재가 관보다 좀 앞서죠. 살재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관을 취함이 없으면 이때 비로소 격국을 논한다. 원령 위주이고 관살이 먼저이다. 관이 선인 것은 원령에 관살이 있는 것인 경우 관살이 선이어서이며 원령에 관살이 없고 사주에 관살이 있으면 원령과 관살의 배합으로 취한다. 그러니까 원령 관살이죠. 월살격, 월살, 그 다음에 월관, 월재, 월관 이렇게 되죠. 월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월에 없으면 다른 지지에서 천간에서 있는 것을 보는데 살이나 관 이런 것을 위주로 보는 거죠. 일반 원칙, 원령 본기를 위주로 한다. 투관한 것을 취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고 투관 무관하게 본기를 위주로 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간목이 신월생이면 살격이다. 이게 아니고요. 살격보다는 살용신이다. 살이 용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령 본기가 투관하면 그것을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생신월이 경이 투출하면 취용이니까 취용. 용신은 살용신이죠. 그리고 그것이 식신이나 역용의 용신이기 때문에 식신이나 인성을 구비하고 있으면 살격이 되는 거죠. 이미 투출하면 살이 이르로 화하니 인격입니다. 인격. 인용신이죠. 여기서 엄격히 말하면 원령에 용신이 없으면 비록 인 원래는
인성도 양인도 원령의 용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관살 제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서 갑생 인월이면 원령 위에서 관살 식상을 취한다. 앞에 격국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1순위는 뭐냐, 본기가 투관하면 뭐 학파의 견해에 관계없이 무조건 1순위는 본기 투관한 것이죠. 2순위는 본기 외에 월에서 투관하는 것. 월에서. 투관자 위주로 보기는 하는데 본기가 투관하고 여기가 투관하면 여기로 이렇게 보자 이런 거죠. 3순위는 투관자 중에서 순수하고 생황한 거. 월을 안 따지고요. 4순위는 불투관한 본기. 좌오묘유는 사정지는 투관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용신을 취하는 것을 여러 책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령이 삼합국을 이룬 경우 또 반합국을 이룬 경우가 있는데요. 원령이 삼합국을 이루면 투관 여부의 그 오행이 화오행이 화오행 투관 여부와 불문하고 투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신이나 상관 이렇게 한 글자로 안 나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지에서 식상 삼합국을 만드는데 천간에서는 식신이 나오면 식신 투관로 보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면 식상이 되겠죠. 그러면 흉신 위주로 보니까 그 상관 용신으로 보는 겁니다. 반합국이면 투관해야 됩니다. 오행이. 투관한 오행으로 격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격이다. 그 다음에 뭐 변격을 좀 자세히 보면, 자, 악신은 이게 용신이죠, 용신. 원령 용신. 격이 변해도 악신 고유의 특성으로 흉성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신,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용신은 원령입니다. 원령과 격이 달리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용신, 원령 용신 이꼴의 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변했을 경우에도 원래 원령 용신이 다른 것으로 변하지만 원래 원령 용신이 악신이면, 뭐 변한 것이 악신이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 원령 용신이 악신이면 항상 그 흉기를 가지고 있다. 원령이 합을 만나면 오행 변화로 격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인월, 이건 건록격인데 오를 보면 인오 화국을 이루죠. 그래서 오 하나만 있으면 병정화가 아니고 원래는 이것은 식격이 아니고 상관격. 원령이 합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원래는 투관해야 됩니다. 투관. 아까 투관, 반합인 경우에 투관하라고 그랬죠. 투관. 원령이 합화하는 것을, 오행 변하고 합화하는 것. 신자진, 신월인데 이것은
살격이었죠. 살용신이었죠. 그런데 자진을 보면 인수로 화한 거죠. 인수. 투간회지 공동으로 격을 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월생 간목이 임수가 투간하고 지지의 자진을 보면 살격이 인격으로 화한 것이다. 변격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자, 살용신이 인으로 화가 가능할 때, 여기서 살용신이 쓸 수 있어야 비로소 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살용신이었고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면 그냥 살격으로 되는데, 지지에 예를 들어 삼합국을 만나면 인수로 변한 거죠. 그런데 변하기 전에 살용신이 쓸 수 있게 인수나 식상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고 나서 비로소 인수로 격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그러면 이제 용신은 인수용신으로 변했기 때문에 살용신은 어떻게 되느냐? 격이 변한 후에는 십신 특성만 남아있죠. 십신 특성만. 그래서 원령 용신의 인수를 쓰던 것을 이제는 인수용신에 살을 써서 인내 살생, 이런 격국이 되겠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살용신이 쓸 수 있어야 비로소 격이 변한 것이 되고, 살용신이 인수를 쓰던 것, 그래서 격 이름은 살격으로 비로 붙일 수 있는데, 이제는 원령 용신이 인수로 화해버리면 용신이 인수용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인수용신은 순용을 하기 때문에 살로서 인수를 보호하죠. 그래서 인내 살생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용신은 크게 선신과 악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신이 선한 이유는 그 의미들을 보면 전부 다 좋은 의미만 있죠. 악신은 살상겁인, 효신도 편인이 천간지지에 식신을 보거나 일주가 매우 약하면, 그리고 인성이 너무 과다하면, 인성의 역할을 못해서 효신이 되는 거죠. 효신. 이것은 역용을 하는 겁니다. 재성으로서 재주거나 넘치는 기운을 비겁으로 화하죠. 효신이 응신인데, 따라서 인성, 효나 인, 그 다음에 관, 이런 것들은 꺼리는 글자죠. 왜 약신이냐? 그 의미들을 보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타격, 압박, 몸을 공격하는 것, 상은 미친 광망, 그다음에 각박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이는 나쁜 형제, 그 다음에 살을 충하는 것, 그 다음에 재를 뺏는 것, 겁은 마찬가지 탈재, 나를 공공하게 하는.
길리한 원령 용신에 대해서는 순용해야 된다. 소위 순이란 안정되고 그것을 장성하게 기르는 것, 보호하는 것. 뭐 생, 그다음에 호, 지킬로. 그럼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직접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흉악한 원령 용신은 역용하는 거죠. 역용이란 그것의 의지를 순하게 사용하지 못하니 흉악신에서는 억압하고 교화해야 한다. 원령 변화를 이제 보죠. 용신을 취하고 선하게 맞게 순용, 역용할 수 있는 요소가 구비됐을 때 격이라고 하는 명칭 부여하는 것인데, 이제 용신이 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용신은 원령주에서 취하는데 다만 원령에서 투간해지하는 것이 달라서 용신도 변한다. 앞으로 취용 원칙에서는 원령 본기로 용신을 취한다. 본기가 불투간하고 원령에서 투간하면 투간한 것으로 용신을 취하는데, 뭐 자평전에 보면 뭐 군의 지부가 부임하고 뭐 동지가 군의 지부가 부임하지 않고 동지가 부임한 경우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실은 본기가 불투간하면 투간한 것이 이를 맞도록 양보하니 본기 용신이 투간한 것으로 화한 것으로 간주. 그렇죠? 그러니까 원령에서 본기 위에 다른 것이 투간하면 원령 본기가 그것한테 이를 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를 주관한 용신. 원령 용신이 아니고 이때는 일을 담당하는 것, 쓰는 것이죠. 원령이 합을 만나면 본기를 변화시키는 거죠. 본기. 합을 만나면. 여기서는 그냥 투간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고, 여기서는 본기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화한오행으로 용신을 정하는. 본기가 화한오행으로 용신을 정하는 거죠. 인월이라면 갑이 주기인데 불투간하고 병화가 투간하면 일단 여기 투간한 것으로 대리인을 삼으니까 병화가 용신이죠. 원령이 변한 건 아니고요. 쓰임새에 있는 쓰고자 하는 용신이 바뀐 거죠. 변한 거죠. 이것이 용신 변화죠. 인월인데 인이 년치 5를 만나 합하면 인모 합으로 화로 화하는데 화가 용신이죠. 용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견해는 자평진전에서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자평진전에서 용신 변화는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죠. 용신이 변하여 다른 용신으로 되는 것을 말하죠. 자평에서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뭐 설명이 나옵니다만, 용신은 이미 원령을 위주로 하지만 그러나 원령에 소장되는 것이 하나가 아니어서 용신의 마침내 변화가 있는 것이다. 가령 12지지 가운데 자오묘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니 꼭 사고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인을 보면 갑은 본주가 되니 군에 부가 있는 것 같고, 병은 그 장생이니 군에 동지가 있는 것 같다. 무도 역시 장생이니 군에 통판이 있는 것 같으므로 가령 인월이 제강이죠. 제강이 되더라도 월지가 인월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투출하지 않고 병이 투출하면 군의 장관, 지부가 군에 부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부장관, 동지죠. 부장관이 주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변화의 이유이다.
용신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선용신이 악용신으로 변한다거나 악용신이 선신으로 변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인월에 경금이 인월이면 편재용신입니다. 월이. 그러면 우리가 편재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병화가 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편재용신이 살용신으로 바뀌는 거죠. 선한 길신, 악한 흉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마침 임수가 투간에 있으면, 식신이 투간에 있으면 이 용신이 칠살로 바뀌었지만 칠살을 제하는 임수 식신이 투간에 있으므로 이때는 변한 칠살격이 성격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변한 칠살격 성격. 만약에 행운에서 병을 합하면 식신생재격이 되는 거죠. 재용식생격이 되는 거죠. 용신 변화는 변할수록 더 좋은 용신이 있고 변할수록 더 나쁜 용신이 있고 좋았다가 나쁜 것으로 변하기도 하고 용신이 변화해도 본기를 잃지 않는 용신도 있다. 이것은 겸격으로 완전 삼합이면 불투간에도 변격이 가능하고요. 반합이면 그 화오행이 투간해야 변격이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화해서 좋게 된다는 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선신이 선신으로 이건 뭐 좋게 된다고 하여튼 좋은 것이 안 변하는 거죠. 악신이 선신으로 되면 확실히 좋게 되는 거죠. 신이 인월생 근데 병을 만나서 재를 화하여 관이 되는 것. 이미 술을생, 살이죠, 살. 신을 만나서 살을 화하여 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해서 좋게 되는 거죠. 원령에서 있어야 됩니다, 원령에서. 변한 후에 원래 용신은 십신작용으로 환원되는 거죠. 용신의 역할, 원령 용신 역할을 이제 그만두고 십신작용으로 환원돼서 격국을 정하는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 대신 십신작용 환원되면서 상신은 될 수 있죠. 개가 인월이고 예를 들어서 관이 인을 상신으로 쓰는데 용신이 인으로 바뀌면 원래 관 원령 용신은 인성에서의 상신으로 바뀌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한 후에 용신 변화에서 변한 후에 본래의 원령 용신은 십신으로 그 기능이 격을 정하는 그 용도에서 이제는 단순히 십신으로 다시 환원되어서 그것이 새로 변한 격의 상신이 될 수도 상신으로 쓰임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쓰입니다. 재격이 관으로 변하면 재는 관의 상신이 될 수 있고요. 살격이 인격으로 변하면 살은 인격에서의 상신으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을이인월생이면 월겁이 병령하는데 오수를 만나면 겁을 화하여 식상이 되니 재성 무가 투출하여도 삼합 화국의 식상이 용신이 되고 상신은 재성, 식상 생재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급 쟁제로 논하지 않는다. 식상격에 재가 상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합을 만나서 변화한 거죠. 합을 만나서. 그래서 변화로 인해서 꺼리는 것이 기쁘게 된 것이니 변하여 좋게 된 것이다. 회국이면 회국한 합하오형이 불투간에도 용신을 취하고 삼합이 운전하는 경우 삼합. 투출한 것은 용신의 용신을 취한다. 예를 들어서 원령이 신월이다. 신월. 신자진으로 변했는데 천간에는 예를 들어서 경이 투간에 있다. 그러면 이 신자진으로 변한 용신이 되고 이 경은 이것의 신자진으로 변한 수의 용신이 되는 거죠. 변하여 좋지 않은 경우 병이 일월생이면 본래는 인수인데 병이 불투가 나고 갑이 불투가 나고 오수를 만나면 인오술 삼합이죠. 인수를 화하여 겁재가 된다. 인용신이 겁용신으로 바뀌는데 다른 데서 격을 취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 겁은 악신이죠. 악신. 그래서 변해서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신월생이면 본래는 편재인데 지지에 신경금이 있고 임수가 투출, 살이 투출한 거죠. 자진을 만나면 편재를 화해 살이 된다. 이것 좋지 않게 변한 사례가 된다 말이죠. 자, 이 경우를 좀 더 보면 자, 편재인데 원령 용신이 편재죠. 근데 제 용신이 살이 투간하니까 패하는 거죠. 살이 투간. 제 용신에 살이 있으니까 제격이 패한 겁니다.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제 용신은 패한 거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진이 회국해서 원령 신이 살로 변합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살을 제할 수 있는 식상이나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없다면 제격은 이미 여기서 패했으니까 불가하고 살격으로 변했는데 살격에서 또 살격을 역용하는 그런 글자들이 없으면 그것도 불쌍한 거죠. 격격이 다 이것은 불쌍한 거고 만약에 살격으로 변했는데 인성이나 식상이 있다면 이것은 변한 용신은 성격된 거라서 이때 비로소 변격으로 명칭은 살격, 용식, 그다음에 살인, 상생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삼합 형성을 하면 월이 용신이 변화하고 격국도 변화합니다. 반합국하고 화하는 오행이 투간하면 용신도 변화하고 격국도 변화합니다. 만약에 반합하는데 화하는 오행이 불투하면 이때는 용신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령 용신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격국만 변한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신이 변함도 있지만 본격을 잃지 않는 경우. 우리가 지금 그냥 용신하고 한번 쓰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원령 용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은 격국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원령 용신이 순용, 악용의 분류를 따라서 분류된 다음에 순용은 보호하는 것, 생하는 것이 있으면 이룸이 있다. 악용하는
악신은 역용하는데 역용하는 것은 누르거나 교화하는 재화가 있는 것. 그렇다면 그것도 이름이 있다. 유성. 그래서 이 이름이 있으면 이제 격국이 정해지는 거죠.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살인상생이랄지 뭐 정관 뭐 용제랄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월에서 우리가 어떤 순용역용으로 가능한 것이 되는 경우는 그게 월령용신. 그 다음에 그 뒤에 순용역용이 가능해서 쓸 수 있을 때 정하는 용신, 격국용신이죠. 뭐 월령이 정관이면 정관격의 인성이 상신이면 인성은 정관격이라는 것이 쓰는 상신. 그래서 그게 격국용신이죠. 그래서 상신이나 구응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외에도 채용신이라고 있습니다. 뭐 일간이 채이면 일간이 좋아하는 글자, 뭐 조우도 해당되고요. 만약에 월령용신이 채이면 월령용신이 좋아하는 글자가 채용신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신이 변함도 있지만 본격을 잃지 않는 경우, 본기 여기는 뭐 본기 이외의 글자를 여기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인월생이면 병이 투하면 제각관으로 화하는 것인데 또 본기 갑이 투출하면 격은 정제가요. 본기가 우선이죠. 정관은 겸격이다. 주포로 하면 경중으로 하면 당연히 본기 우선이니까 정제가 주이고 정관은 보이다. 병이 인월생인데 오수를 만나면 겁으로 회국하죠. 또 간목이 투출하거나 임수가 투출하면 여전히 본기 인성이고 격이 파괴되지 않는다. 이때는 겁을 겸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변격이고 본래 인성이고 격이 파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이 신월생인데 이미 투출하면 제가 살로 하는데 또 무가 투출하면 식신이 제살하고 생제 여전히 본래의 제격 이니 부격을 잃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변화돼 본격을 잃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원래 제가 월용신인데 살로 변했다. 그러면 제격은 패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살격을 보는데 살격에서 식신을 용하면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격은 성입니다. 살격은 성. 재는 타격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재를 제거해야 주죠. 제격에서 식신을 용하는 경우는 본래는 가능한 것인데 제격이 살격으로 변해서 식신을 용할 때는 재는 타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재와 살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또 재는 제거했으면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성이 되는 거죠. 용신 변화 후의 순잡. 이건 앞에 번호를 3번으로 반가로 3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용신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 후에는 순잡으로 나누고 이런 변화는
원령 투간, 만이 투간, 또 원령 지지가 합을 만나는 등 여러 가지로 나누며 그런 변화 후에 순잡으로 나눈다. 간단히 말하면 순이란 원령 및 원령의 몇 개의 장관이 동시에 2개 이상 투출하여 용신이 되는데 아까 용신이 된다고 했죠.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잡은 원령에서 투출한 것이 서로 작용하여 쓸 수 없게 된 걸 말한다. 같이 투간한 것이 격을 이루는 경우. 본기와 여기가 투간했다 그러면 1용신, 2용신, 3용신, 격공용신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용신이 순수한 자는 기라고 용신이 잡한 자는 패이다. 용신의 순이란 서로 써서 얻는 자. 신이 인원을 생하고 갑병이 나란히 투하면 재와 관이 상생하니 재와 관 용신이 서로 얻는다. 하나는 격공용신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상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개 다 그냥 주보로 상신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겸격이죠. 무토가 신월생이고 경임이 병투하면 재화식이 상생하니까 식과 재 용신이 서로 얻는 것.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개가 미월에 생하고 일목과 기토가 나란히 투하면 살과 식이 상극하고 살용신이 식신을 이용하여 상극하는 것은 그것을 얻는 것에 상당하다. 이것도 서로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용신이 순수하다. 순수 용신은 왕한 기운의 것을 용신으로 정하고 약한 것을 상신으로. 원령 중에 투출한 것을 용신. 원령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원령이 투출한 용신에 따라서 격국을 정한다. 잡이란 서로 써서 양자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미 미월이면 잡기 정관격이죠. 을기가 나란히 투출한 경우 관용신과 상관용신이 상극하니 양자는 서로 도모함이 불가에 좋지 않다. 갑이 진월생인데 무임이 병투한 경우 인용신과 재용신이 역시 상극이니 서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잡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잡을 사용한 잡이다. 잡. 아까 순하고 다르죠. 용신이 잡하면 상극하여 쓰는 것을 취하지 못하니 만약 다른 지지에서 그 중에 하나를 합구하면 나머지 다른 하나에 용신을 쓸 수 있게 되어 잡을 제거하고 청을 취하는 것. 잠정적으로 그래서 용신이 된다. 용신 순잡의 내용은 원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원령은 사령지물로서 원령 중에서 투출한 것은 원령의 왕기를 품고 있는 것. 따라서 종합적 분석 시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원령 중에서 용신을 정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원령 중에서. 용신을 정하고 취하는 것은 오로지 첫걸음이다. 논명의 첫걸음. 격국을 정하는 첫걸음일 뿐이죠. 격국, 격 플러스 국. 격은 용신이 정하는 것이고 용신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신은 국을 정하는 거죠. 용신을 취하면 다시 틀 수 있는 점들을 보는. 이게 선용, 순용, 선신, 악신으로 나누고 순용, 역용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이것이 격을 정할 수 있는 점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봤죠. 자, 먼저 용신을 취하는데 이것은 원령에서 취하죠. 그럼 이때는 본기, 투관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용신을 취하면 이제 악신이면 재화, 선신이면 생호, 이렇게 쓰는 이렇게 사용할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있어야 용신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제 유성,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격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이 인수나 재를 갖고 있으면 정관격 이렇게 붙이는 거죠. 또 정관이 뭐 인수나 재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생충 극파를 당하지 않고 있으면 정관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정관격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병인 임자신축. 용신분석. 인월은 본기가 갑인데 식신이죠. 병이 투출하니 식이 병 재로 하여 재가 되니 잠정적으로는 재가 용신이다. 잠정적이죠. 그런데 병신합으로 재용신은 합거되니까 고서에서는 그냥 합하면 무조건 합거되는 걸로 보죠. 재용신은 용신이 불가하고 그래서 재격이 깨진다. 그래서 달리 별도로 원령축이 갑을 찾는데 갑은 식이니까 식을 용신으로 취하고 식의 본은 재를 생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식신은 생재함을 기뻐하는데 다시 재생관하여 재성상신을 화하지만 화생토죠. 병생기 화하려 하지만 재상신은 이때는 제가 상신이 되는 거죠. 이제 식으로 용신이 바뀌었으니까요. 합을 당하니 파국의 팔자이다. 상신이 합을 당해서 상신이 문제가 생겨서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국을 씁니다. 파국. 격국으로 보면 식신 생재 국인데 식신격에 재성이 상신인 어떤 팔자 구조인데 상신 재는 깨짐을 당하니까 파국의 팔자다. 이런 파국 팔자는 빛나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특히 현재 공무원들이라면 그렇다. 상신이 성격이 되면 국이라 이름 붙이고요. 용신이 성격이 되면 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패이다 그러면 정관 용신에 플러스 인성 상신이죠. 그러면 정관 용신인 이것도 성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인성 상신도 성 이름이 있어야 되죠. 정관 용신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체로 일단 형충파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 상신이 정관을 호위해 줘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인성 상신 또한 재성이 척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인성 상신도 자신이 온전하게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성 상신이 만약에 재성의 극을 받아서 쓰지 못하면 그때는 파국이 되는데 정관 용신 상신 인성국인데요. 인성국이 파국이 되는 겁니다. 인성국이 파국되는 걸 치유하면 정관 용신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용신, 상신, 그다음에 국 이런 것들이 지금 자주 나와서
좀 혼돈될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원령으로 격을 정한다. 그런데 투관한 것이 우선인지 뭐 이런 견해들이 좀 있고요. 다만 그냥 원령 본기로 격을 정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각자 원령 그 분일용사계를 사용해서 사령한 글자가 투관하면 그것으로 격을 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을 받아들여서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령에서 격을 정하고 순용과 역용이라는 것을 거쳐서 원령에서 용신을 취하고 순용과 역용이라는 걸 거쳐서 용신의 쓰임을 확정하면 그때 격국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원령 용신을 격이라고 하고요. 상신을 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